자,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이제 내일 모레 있을 일리아 토프리아와 그다음에 찰스 올리베이라에 대한 라이트급 타이틀전에 대한 경기 리뷰 한번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저의 의견 한번 이야기 해볼 건데 뭐 다수가 이제 생각하는 거지만은 토프리아가 아무래도 이기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는 것이냐? 이 정도 레벨이 되는 선수들은 항상 이변이 일어납니다. 진짜로. 그 배당이 어쨌네, 진짜 그런 걸 떠나서 업셋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이 정도 레벨, 그러니까 진짜 타이틀전 이제 챔피언, 그 다음에 랭킹 3위권 안에 드는 선수는 저 개인적으로 체급을 막론하고 진짜 이변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상수 선수도 업셋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었잖아요. 지는 경기다라고 대부분이 막 이렇게 칭했던 경기들, 이런 시리즈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겨먹은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찰스 올리베이라 같은 경우도 진짜 질 것 같은 경기를 이겨내는 경우도 되게 많고 한데, 이제 이론적으로나 전력적으로나 이제 하나하나 이제 대입해서 봤었을 때는 토프리아가 훨씬 우월하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물론 토프리아는 작은 체급에서 이제 월장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리베이라가 이길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막상 이제 올리베이라고 이제 세워놓으면은 토프리아가 굉장히 작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전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물론 위아래로는 작아요. 사이즈나 리치는 굉장히 작습니다. 하이 사이즈나 이제 리치는 굉장히 작은데, 이제 두꺼운 거에 이런 몸 자체 두껍거나 그 다음에 그 두꺼운 몸 피지컬 속에서 나오는 완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유형의 올리베이라가 굉장히 이런 유형의 스탯을 많이 가진 선수들한테 약하거든요. 마카체프라든지. 그러니까 진짜 극강의 레슬링을 옵션 해놓고 그러니까 장착이 돼 있는 선수한테 특히 약합니다. 그리고 붙었을 때 이런 완력적인 부분에서 마카체프한테도 속수무책이었다 쓰시, 그리고 이 토프리아도 저는 마카체프만큼의 레슬링 실력을 저는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타격이 워낙 더 준수하기 때문에 레슬링 카드를 저는 잘 안 쓰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플랜 B로 항상 레슬링이 장착되어 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또 토프리아를 이제 지켜봐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 말 저 말 지금 하고 있지만은 올리베이라라는 선수 저는 또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패더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좀 서사가 되게 좋은 게 히어로처럼 계속 이겨먹는 것이 아니라 질 때는 또 처절하게 지고, 근데 거기서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치고 올라오잖아요. 또 벼랑 끝에서 또 치고 올라와가지고 또 정상을 찍고 또 나락 찍고 올라오고 하는 것들이, 하고 또 올리베이라 팀 자체가 또 진짜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큐로 만든다 해도 굉장히 또 진한 감동을 선사해줄 정도로 되게 멋있어요. 팀 자체가. 팀이 진짜로 올리베이라를 위한, 하고 또 뭔가 그 팀 분위기 자체가 뭔가 크리티컬한다는 게 유니크해. 그래서 올리베이라의 이런 서사적인 부분하고 또 여태까지 걸어왔던 행보들, 이런 거 굉장히 멋있고, 토프리아도 굉장히 전적 깔끔하고 맥그리거하고 유사한 길을 걷는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이번에 올리베이라를 이기게 되면은 맥그리거 이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두 체급을 석권했었을 때 이 안에서의 경기 내용, 전적 관리 너무 깔끔하고, 물론 이 맥그리거를 모티브한 건 맞죠. 타투라든지 그 다음에 플레이 스타일, 그 다음에 언변, 마이크웍 이런 것들이 물론 맥그리거를 약간 모티브하면서, 그러니까 모방하면서 이렇게 정상까지 올랐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모방이 곧 옛말에 이렇게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듯이, 르브론 제임스가 마이클 조던 쫓다 보니까 개인 통산 기록이라든지 농구로 따지자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개인 능력에서는 마이클 조던은 이미 넘었잖아요. 근데 우상이 마이클 조던이듯이, 물론 다 맥그리거도 그 이소룡을 이렇게 모티브를 잡고 왔다고 했듯이, 모든 전에 이런 레거시들을 다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참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상위 보완하면서 해가 거듭할수록 과학적인 기술 같은 것들도 발달하면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더 진화하고 하지 않나, 전 여친 진화 마냥 라는 어떤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베이라도 진짜 멋있고 뜨거운 사람이고, 그리고 또 토프리아도 굉장히 뜨겁고 멋있는 사람이고, 둘 다 지루하게 경기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때려받고 둘 다 전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물론 길이는 길고 또 위험한 것들 그 뺨클린치 니킥, 그 다음에 주짓수 능력, 그 다음에 서브미션 능력, 물론 올리베이라 출중하고 이런 변칙 기술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비처럼 맞아도
또 계속 이렇게 내구력이나 멘탈로 버텨가지고 또 이렇게 업셋을 일으키거나 또 이제 경기를 뒤집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고 한데 토프리아의 이런 단단한 그 다음에 여러 공격 옵션, 그러니까 여러 영역에 들어갔었을 때, 예를 들어서 클린치 상황이었었을 때 어떤 힘으로써의 컨트롤에서 뭐 넘어뜨려서 그라운드로 넘어갈 수 있는 경기라든지, 또 클린치에서의 그 짧은 공격들, 예, 이렇게 더티복싱들, 이런 것들도 뭔가 토프리아가 더 강해 보이고, 또 원거리에서의 거리 싸움 하면서 이제 멀리서 이제 서로의 이제 공격 옵션들을 펼치면서 수싸움하다가 하나씩 주고받을 때, 그때 위력과 폭발력과 탄력과 치고 들어왔을 때 어떤 데미지, 그리고 서로 세워놨었을 때 어떤 긴장감이나 또 위화감 같은 거는 토프리아가 저는 작지만은 더 단단하고 그런 약간 후광들이 더 저는 빛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올리베이라가 뭐 진다라는, 물론 경기를 까봐야 됐지만은, 하고 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토프리아가 좀 더 저도, 뭐라 해야 될까, 이길 것 같은. 근데 둘 다 누가 이겨도 저는 응원하는 둘의 팬이에요. 진짜 50대 50 같은 비중인데, 근데 토프리아를 뭔가 UFC에서 좀 더 밀어주는 것 같은, 예. 왜냐하면은 서사적으로 또 토프리아가 챔피언이 됐었을 때도 또 두 체급을 석권했었을 때, 이 뭐라 해야 될까, UFC의 어떤 흥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UFC의 어떤 주목도, 그 다음에 UFC 시장에 뭔가 이런 아이콘이 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제2의 맥그리거가 탄생하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서사 좋은 게 이렇게 해서 두 체급 석권해요. 그러면 나중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경기를 하고 싶다, 스페인에서 경기하고 싶다라고 이제 항상 토프리아가 정점 올랐었을 때 데이나 화이트한테 계속 이제 어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PR이 되면서 스페인에서 레알 마드리드 구장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경기를 이루어지고 UFC 스페인이 이제 개최가 되면은 진짜 글로벌해지는 거고 인터내셔널 진짜 파이트가 되는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구장 자체가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번에도 블랙컴뱃이 굉장히 그 일산 아고라였나요? 굉장히 그 큰 무대에서 국내 경기인데도 그렇게 UFC 느낌 나게 웅장하게 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이제 뭐 탑에 든다는 구장에서 UFC 경기를 하게 된다라면 대관해서 얼마나 웅장하겠습니다. 하고 또 서사가 또 짙으니까, 예. 왜냐하면 토프리아가 이렇게 그려왔던 이 그림들의 이 큰 그림이 레알 마드리드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지막 이제 점 하나에 찍으면 퍼즐이 맞춰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흥행이나 마케팅적으로 봤었을 때는 뭔가 또 토프리아가 이기기에는 UFC에서는 또 좋긴 한데, 또 올리베이라가 또 호락호락하진 않다. 올리베이라가 또 질 땐 처절하게 지는데 이길 땐 또 처절하게 이깁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를 완전 진짜 피떡 만들듯이 또 이기니까, 진짜 또 이 정점에 있는 선수들은 진짜 스치면 가고, 또 여기서 진짜 누구 하나 방심하거나 누구 하나 수 하나 잘못 틀렸을 때 그때 진짜 무너지는 거라서, 진짜 뭐 맨 배당 이런 것도 크게 의미 없는 게, 정말 뭐 업셋은 뭐 허구한 날 1년 내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론을 배제하고, 그래서 토프리아가 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뭔가 전력적으로 하나하나 대비했을 때 레슬링 누가 더 세? 그러면 뭐 토프리아. 뭐 복싱 대 복싱 누가 더 세? 토프리아. 예. 그다음에 뭐 킥이나 그다음에 뭐 그 누가 더 세? 그 토프리아.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후반부로 들어섰을 때, 뭐 3라운드 이상으로 이제 들어섰을 때 토프리아의 어떤 카디오나 이런 부분들이 찰스 올리베이라가 뭐 더 진짜 진흙탕 싸움이고 카디오가 안 떨어지고 더 밀어붙이고 막 볼륨이 안 떨어진다면은 그때 토프리아는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요 근래 경기에 토프리아는 장기 라운드를 거듭하면서 경기를 뛰어본 적은 없잖아요. 대부분 거의 3라운드 이내에 다 경기가 끝났잖아요. 본인이 물론 경기를 잘해서 끝낸 이유이기도 하지만은, 근데 장기 라운드로 혹시 올리베이라가 이렇게 진짜 야금야금 진짜 상대 핏발듯이 해서 끌었을 때 토프리아의 어떤 카디오 상태, 이런 것들이 의심은 안 돼요. 그냥 비디오나 토프리아 관련된 유튜브 컨텐츠나 훈련 영상 같은 걸 보면 워낙 토프리아가 입만 터는 게 아니라 진짜 훈련에 매진하거든요. 예. 트랙 뛰는 어떤 러닝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정말 운동들도 뭐라 해야 될까, 맥그리거 전성기 시절처럼 과학하게 해요. 과학적이게 해요, 진짜. 하나하나 막 이유 있는 훈련들을 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정말 체계적이다.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훈련들을 하지 않고 있다. 노가다 훈련 같은 걸 안 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러닝도 정말 필요한 만큼만 딱 뛰고, 진짜 다양한 어떤 리커버리적인 부분, 케어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먹는 것들, 진짜 모든 포커스가, 토프리아도 정점이 있지만은 아직은 뭐라 해야 될까, 그 초심을 안 잃고 계속 지금 격투기나 그 파이트 캠프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찰스 올리베이라는
이런 미디어적인 부분들을 제가, 왜냐면은 이만큼의 스타성이 토프리아만큼 부족해서 그런지 이런 비디오들을 많이 예전에 봤던 것들은 물론 봤지만은 그냥 진짜 뭐라 해야 될까, 올드한 뭔가 그걸 뭐라 하죠? 약간 브라질 옛날 올드한 스타일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냥 진짜 정신력, 그 다음에 그 브라질 사람들 특유의 전사 느낌으로 뭔가 싸운다는 느낌? 근데 요즘은 격투기도 뭔가 그냥 노가다 느낌으로 그냥 미트 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과학적이게 기술 훈련하고 끝났을 때 먹는 것들, 그러니까 염증 반응 안 일으키는 식단들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만큼의 어떤 식단 밸런스, 영양제, 그 다음에 리커버리, 그 다음에 케어, 뭐 염증 같은 거 있거나 뭐 금방 유착되면은 뭐 이런 것들을 파샤 릴리즈를 통해서 풀어줘주고, 예, 이런 것들이 다 대입돼야 되거든요. 예, 냉수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토프리아는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몸의 컨디션이나 본인의 능력치를 더 잘 끌어올리는 방면에 찰스 올리베이라나 또 브라질 운동하는 스타일들은 대부분 다 그렇진 않지만은 대부분 약간 진짜 정신력이나 전사의 심장으로 싸운다는 느낌이에요. 뭔가 이런 과학적인 부분들을, 이런 과학적인 테크놀로지를 많이 대입 안 한다는 느낌이 아직은 많이 들어요. 브라질이란 나라 자체가 아직은 뭐라 해야 될까, 이런 선진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조지 알도 같은 경우도 진짜 옛날 쌍팔년도 무에타이 식으로 UFC 챔피언이나 지금 이제 고점이었을 때 은퇴 직전에도 훈련 스타일이 보면은 너무 뭔가 올드하다 해야 되나? 예.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이제 많이 들고, 찰스 올리베이라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즘 이제 진짜 선진화하게 여러 코치들 진짜 레슬링 코치 따로 붙이고 캠프 치를 때마다 스파링 파트너 본인이 이 상대, 자기가 이번에 붙는 상대에 필요한 스탯이 비슷한 사람들 다 초빙해가지고 막 치루는 파이트 캠프, 그 다음에 또 뭐 마사지 해주는, 그러니까 케어해주는 코치, 식단 코치, 뭐 이런 것들 다 적용했었을 때의 어떤 컨디션과 양쪽을 대비했었을 때 차이가 극명하다. 예, 진짜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엘리트 스포츠, 그러니까 토프리아나 올리베이라급의 이런 탑급에 쓴 엘리트 탑 스포츠들은 뭐 이렇게 장기 근속, 예, 롱런 하려면은 그 정도의 어떤 케어나 그 정도의 관심은 저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옛날 같이 막 진짜 80년대식으로 그냥 대충 먹고, 예, 막 피자 치킨 먹고 운동량이 워낙 많으니까 살은 안 찌죠, 물론. 근데 안에서 몸에 반응하는 어떤 염증 상태들, 그 다음에 컨디션적인 부분들, 위장 소화력들, 이런 것들도 다 컨디션에 요즘 미친다라고들, 이런 것들이 1% 쌓여서 마일리지가 돼가지고 운동, 이제 경기력에 폭발력이 생기는 거고, 효율이 느는 거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일반인으로 운동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토프리아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간과하지 않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이 숨겨왔던 0.01% 능력치도 끌어올리는 훈련들을 많이 해요,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경기에 많이 반영될 것이다. 근데 올리베이라는 약간 좀 그런 느낌? 예, 올드한 느낌. 아직도 예전 브라질 진짜 뭐라 해야 될까, 쌍팔년도는 좀 과했고, 그냥 진짜 계속 훈련하고, 뭐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변화 안 주고, 예, 진짜 뭔가 2000년대 초반 같은 훈련하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요. 제가 잘못 알 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벚꽃스럽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경기를 깠었을 때 대비가 많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토프리아가 지는 그림은 안 나오지만은, 토프리아도 전에 경기들 다 찾아보면은 한 번씩 위기 있는 것하고 또 클로즈업에서 0.5배속으로 경기 돌려보면 위기 있는 모습이 있어요. 예. 포커페이스나 또 본인이 또 경기를 결과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덮여버려서 우리가 워낙 완벽한 모습만 보고 있어서 그렇지, 물론 다 위기는 올 거거든요.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잘 이제 파괴하고, 그 다음에 또 상대의 단점을 어떻게 이제 파고드느냐 하고, 또 이제 어떻게 이제 경기를 이제 팀하고 꾸려서 왔느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저는 갈린다라고 생각하는데, 토프리아가 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치밀하게 또 잘 짜오는 것 같고, 또 격투기 BQ도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경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공유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ee you!